캡차라는 게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 캡차가 최초에 나왔을 때는 사람인지를 네. 보신지 사람인지 해보셨잖아요. 네, 많이 해봤습니다. 네, 뭐 근데 구글이 저희한테 노동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나.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그래서 우와.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데이터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된 저 확률과 이제 재봤더니 다른 거죠. 아.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네. 그 텍사스 홀덤 혹은 그냥 일반적인 포커에서 가장 좋은 패드를 이제 순서대로 나타낸 거고 네. 그 확률을 나타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실 저 로티플이라는 가장 높은 게 나올 확률은 사실 저렇게 야, 0.000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야. 저게 나오려면은 AK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와. 사실 승률이 가장 높은 패는 저게 아니에요. 저 텍사스 홀덤은 처음에 2장만 가져요. 맞아요. 네. 2장만 가지고 내가 이 2장만 보고 배팅을 해서 게임을 이어갈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AK를 받았을 때 사실 로티플을 기대하면 안 돼요. 네. 네. 왜냐면 확률이 워낙 낮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더 배팅을 들어간다는 거죠. 아.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충격적인 게 네. 하이카드 그냥 아무것도 아닌 패예요. 그냥 가장 높은 걸 네, 드는 거. 네, 네. 그리고 원페어, 투페어는 가끔 나오잖아요. 네. 그게 97%예요. 네. 원페어만 사실 나와도 그러니까 원페어에서 AA만 나와도 승률이 엄청 높아요, 사실. 그러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원페어, 투페어만 해도 97%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 와, 진짜 엄청나네. 그러니까 만약에 강원랜드에 가셔서 뭐 하시면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아, 그렇죠. 네. 로티플의 꿈은 버리셔라. 아. 네. 이건 이제 제가 최근에 했던 주제인데 네. 이제 또 모두가 핸드폰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이 GPS를 안 키더라도 매우 높은 정확도로 위치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기지국. 기지국. 네. 네. 근데 기지국이 만약에 한 개만 연결돼 있으면은 정확하게 못 하는데 네. 보통 기지국을 예비형으로 몇 개를 더 연결을 시켜놔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측량법 중에 삼각 측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기지국이랑 3개만 연결돼 있으면은 삼각 측량과 비슷한 방법으로 매우 높은 정확도로 네. 위치를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SK나 KT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통신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비슷한 애들끼리 뭉쳐서 클러스터를 찾아봤던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아까 그 그림이 나온 건데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그 뭐 전라도, 뭐 충청도, 강원도 네. 이런 구조가 정확하게 보이죠. 도대로 네. 나뉘어 있네요. 네, 도대로 나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개수를 작게 쪼갰을 때 보면은 네. 저 2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네. 보면은 서울하고 네. 지방이네요. 네, 우리나라는 이동 패턴을 보면 서울하고 서울이 아닌 곳으로 나뉠 수 있다. 아. 네. 어.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하나로 더 쪼갠다 그러면은 부울경이 먼저 떨어져 나가요. 아. 그러니까 저기는 이동 패턴이 좀 자기네들끼리 비슷하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경상북도. 네. 이제 저런 식으로 쪼개져 나가는데 네. 지금 저게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사실 그럼 저게 100% 저런 시군구 경계와 일치하느냐? 네. 또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충청도 쪽에 저쪽에 충청남도였나요? 아마 서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충남 서천. 네. 근데 거기는 전라도가 붙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네.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면은 서천은 사실상 전남 충청도의 정체성을 안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아. 왜냐면 주로 노는 게 전라도 쪽에서 노니까. 왜냐면은 이제 일하러 가시는 분들 네. 주로 그렇게 네, 가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뭐 퇴근은 그쪽으로 하고. 네, 네, 네. 이동이 이렇게. 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러면 인천은 어디랑 붙어 있을까? 서울이랑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요. 어디요? 제주도랑 붙어 있습니다. 왜? 아. 공항으로 많이 와, 야 비행기를 이거 타고 되게 가서. 신기하다. 네, 인천이 네, 네. 제주도랑 붙어 있구나. 아, 그렇네요. 네. 우와. 그래서 그럼 이게 이렇게 그럼 나누는 거는 그래 나눴어. 그럼 이거 네. 어디다 써? 뭐 재미도 있는데 네. 이런 게 얼마 전에 저희가 유행했던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 사람이 이동하면서 전파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코로나에 대한 방역 대책을 세울 때 저런 걸 참고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와. 네. 실제로 이제 코로나 초창기에는 저희가 거의 전수조사를 했었잖아요. 네. 전수조사한 누가 누구한테 전파시킨 것 같은지를 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그려보면은 저런 것도 그려보고 네.
그럼 이게 저렇게 한 명이 여러 명을 전파하는 허브가 많은지 아니면 조금씩 전파하면서 길게 가는지 네. 이런 것도 이제 모두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연결하는 이 보통 저런 꼭지들을 하나의 주변에 몇 명이나 전파시키는지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저희가 전파하는 거에 대해서 정책 세울 때 참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와. 네. 그걸 저걸 다 분석을 한 거구나. 네, 네. 코로나 때도. 그래서 코로나 뭐 초창기와 또 끝날 때쯤 또 다르다. 와. 변이가 생기면 생길수록 네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이야.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작은 스케일로 왔는데 네. 세포를 실험을 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세포까지? 네, 제가 한 실험은 아니고 네. 제가 같이 평소에 술 먹던 형이랑 네. 술 한잔 하는데 아 내가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러고 있는데 왜 졸업을 형 못해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세포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잘 나왔대요. 움직여 보면 하나는 지 맘대로 움직이고 네. 하나는 위아래로만 움직여요. 어. 이게 세포 트랩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눈으로 봐도 이게 세포들이 움직이는 게 잘 보이는데 네.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걸 데이터화 시켜야 되거든요. 네. 와, 그렇죠. 근데 데이터화 못 시켜서 이 형이 아 실험은 성공했는데 어떡하지? 아. 이러고 있을 때 저랑 술 먹다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네,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서 일주일을 해주고 저 논문이 이제 투고를 하고 엑셉이 되고 저는 사실 데이터 분석을 하고 통계 물리를 하면은 임팩트 팩터가 그렇게 높은데 쓸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또 바이오 쪽은 다르거든요. 아, 그렇죠. 다르죠. 네. 그래서 저게 돼서 뭐 임팩트가 뭐 20몇 자리에 한번 투고를 바로 해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바로 공저자. 네. 와. 그 다음 논문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형이 또 다른 생물 했는데 이제 제가 그래프 잘 그리고 이러니까 네. 또 이제 협업 제의를 해서 그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 표준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거기서 뭐 한 뭐 6저자, 7저자밖에 되진 않는데 그런 이야. 논문에 기여는 했다. 아. 네. 이게 모두 술자리에서. 네. 이것도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건데 네. 이건 뭔가요? 위아래가 이제 같은 계절에 그러니까 비슷한 날짜에 찍은 사진인데 네. 74년 전후예요. 74년. 전후. 그래서 1928년과 2023년에 찍은 사진인데 네. 같은 지역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와, 바뀌었네요. 진짜 네. 바뀌었네요. 빙하가 다 사라졌어요. 네. 저게 노르웨이에 있는 스발바르 제도라는 곳의 사진인데 어. 이게 이제 저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 우리나라가 아니죠.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 저렇게 지구온난화가 되고 있으면 모든 빙하가 다 녹을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요. 저번에 나사에서 오신 그 박사님도 했는데 네네네. 해수면 상승이 다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한- 맞아요. 우리 한결 형님. 네. 네, 네. 형, 네. 근데 저렇게 빙하가 녹는 속도도 다 다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 그래프는 제가 했던 건 아닌데 지금 빨간색이 빙하가 녹는 지역이고 이제 파란색은 빙하가 생기는 지역인데 보면은 위에 있는 데는 전부 다 빨개요, 해안선이. 아. 근데 밑에 있는 데는 또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보면은 제가 빨간 네모를 쳐놓은 곳에 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인 곳이 있어요. 네. 그럼 그러네요. 저기는 빙하가 얼고 있어서 해수면 상승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지금 해수면 하강이 일어나는. 네. 그래서 저걸 보고 저도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해볼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저 빙하 같은 데이터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빙하는 없지만 조위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아, 썰물 밀물. 네, 맞습니다. 그 조위가 조수간만의 차를 다 기록한 건데 네. 우리나라도 이 데이터가 한 60년 이상 쌓여 있는 곳도 있어요. 와.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잘 쪼개서 해수면 상승하는 텀만 뽑아서 봤더니 네. 이게 우리나라의 이 좁은 지역에서도 해수면 상승률이 다 다르더라.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동해, 서해, 남해에서도 또 다 지맘대로더라. 네. 네. 희망편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제가 이미 살짝 하나 얘기해 드렸잖아요. 네. 포커 데이터가 없어서 다 수집을 했다. 없으면은 수집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크롤링이라는 거를 보통 데이터 분석 입문할 때 보통 배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데이터가 있어야 뭘 하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개 더 이야기해 드릴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네, 텍사스 홀덤 게임 시뮬레이션을 제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뮬레이션을 우선 하는 거죠. 네. 과연 이론적인 수치와 맞는지 수학적으로 계산한 게 이게 또 재밌는 게 나의 기대하는 패는 사람의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마다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것도 이제 2명일 때 3명일 때 다 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내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시뮬레이션이 더 좋으니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 네. 좋네요.
또 이제 게임 이론이라는 게 또 제가 했던 분야 중에 하나인데 네. 와, 재밌는 네. 거 하셨네요. 네, 저 죄수의 딜레마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걸로도 또 노벨 경제학상을 또 받으셨습니다. 네, 존네 씨. 네, 네. 저 죄수의 딜레마가 우리나라에서는 저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나마 좀 보셨을 거예요. 일반 분들도. 무한도전이 없는 없는 게 게 없어요. 없어요. 네, 와. 맞습니다. 그래서 저런 죄수의 딜레마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시뮬레이션에서 뭘 보냐? 사람들이 왜 협력하는지. 그러니까 저 죄수의 딜레마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저 죄수의 딜레마가 이렇게 두 명의 죄수가 갇혀 있고 네. 내가 자백할 거냐, 자백하지 않을 거냐를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은 자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둘 다 자백하지 않을 게 가장 좋은 미래예요. 그치. 네. 네. 그런데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무조건 자백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자백을 해요. 그래서 딜레마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하는 미래가 나오더라. 네. 이제 드디어 으악! 네, 절망편으로 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네. 데이터를 봤더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사실 데이터가 지금 어딘가 이상하다. 데이터에 네. 오류가 그래서-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데이터가 이상하면 할 수 있는 게 적어져요. 그래서 사실 앞에 제가 했던 그 당뇨 연구와 이어지는 건데 네. 먹는 만큼 살이 찔까? 근데 이제 이게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 운동량도 고려를 해야 되고 최근 또 뭐 연구에서는 운동을 많이 한다고 살이 더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몸이 알아서 좀 최적화를 시켜서 운동을 많이 하면은 선형적으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좀 수렴한대요. 네, 운동을 엄청 많이 한다고 살이 엄청 많이 빠지는 게 아니라 네. 많이 빠지는 수준이다. 이제 제가 그때 설문조사를 했던 건데 네. 음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이 설문조사를 칼로리로 바꿔서 봤더니 저 왼쪽 위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00칼로리를 먹었대요. 설문조사상으로. 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의 0칼로리에 가깝게 먹었대요. 네. 0칼로리면 안 먹은 거잖아요. 그쵸? 거의 그러니까 굶었다. 먹었다고 체크한 게 없는 거예요. 네. 네. 한 달 평균 음식 먹은 패턴을 기록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 하루 평균 한 100칼로리, 200칼로리밖에 안 먹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설문조사니까 에러가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이 솔직하게 설문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의 전처리를 좀 잘 하고 네. 그 다음에 데이터 클렌징을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결과를 뽑으면 또 재밌는 결과가 나오니까 네. 데이터 이렇게 클렌징하는 오. 추가적인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네. 네. 어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 같은 사람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네. 대부분의 시간은 데이터 클렌징에. 네. 데이터 클리닝에 쓰는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 분석가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분석을 실제로 며칠 못 해요. 맨날 전처리하는 데만. 네, 전처리 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쏟고 있거든요. 아. 위에 이제 이것도 유명했던 밈인데 네. 데이터 분석하고 싶은 사람 하면 다 손 들어요. 네. 재밌거든요. 아.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면 네. 내가 이런 걸 발견했어. 재밌는데 그럼 이거 분석하려고 해봤더니 이상한데 데이터 클렌징 할 사람 너가 이거 손으로 다 해야 돼.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죠. 진짜. 근데 실제로 데이터 분석가가 하는 시간에 네. 지금 저 잘 안 보이지만 정리하자면 60%는 데이터 클렌징을 하고 있고 어이구야. 19%는 데이터 콜렉션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하는 시간은 사실 진짜 얼마 안 된다. 아이고. 네. 절망이네요, 진짜. 네, 이게 현실입니다. 네. 이 누군지 아시나요? 오른쪽에 계신 분? 미야자키 하야오. 맞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네. 네. 그 미국의 이제 저희가 토토로나 어. 뭐 그 지브리 네.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거장이신데 저분이 이제 유명했던 게 네. 넷플릭스에 원래 절대 팔지 않겠다고 했어요. 네. 지브리 판권을. 하지만 있죠. 네. 있죠. 있는 네. 이유가 뭘까요? 돈을 많이 때려보게 좋겠죠. 너무나 많은 돈이었다. 네, 하야오님이 영화를 보는데 어떻게 집안에서 이 음향 효과도 작은 그런 곳에서 보면 감동이 느껴지겠냐? 나는 안 된다. 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니 어쩔 수 없지. 라고 이렇게 했어요. 저런. 네. 그래서 이제 돈이 많으면은 네. 제가 말했던 절망 중에 많은 것들을 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짤이 요즘 많이 돌아왔습니다. 네. 맞아요. 정답이다. 맞아요. 돈이 더 많으면 네. 됩니다. 야. 네. 너무 절망스러운데요? 네. 저 지금 절망감을 느꼈어요, 방금. 근데 세상이 저렇게 돌아가 진짜로. 네. 와.
그래서 이제 사실 데이터 하면은 가장 유명한 뭐 큰 기업 그리고 저희에 맞닥뜨려 있는 가장 큰 회사가 사실 구글이잖아요. 네. 구글은 심지어 돈이 많은데도 거기서 돈을 더 절약했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제 이게 구글의 초창기, 그렇죠. 네. 네, 창업 당시에 거라지 안의 네. 모습이죠. 네, 차고 안에서 저게 네.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하던 뭐 그런 모습이죠. 네. 저런 모습으로 창업을 했는데 지금은 무시무시한 회사가 됐죠. 구글이 지금 데이터 쪽에서 갓인 거잖아요. 뭐 그렇죠. 이걸 나타낸 건데 네. 왜 갓이 됐냐? 그럼 사실 되게 쪼잔한 모습도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 돈 많은 기업도 돈을 아꼈냐에 네. 대해서 짤막한 거 하나만 제가 준비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캡차라는 게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 캡차가 최초에 나왔을 때는 사람인지를 네. 보신지 사람인지 해보셨잖아요. 네, 많이 해봤습니다. 뭐 근데 구글이 저희한테 노동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나. 어. 설마 데이터 분석, 데이터 수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글이 OCR을 이제 여기 지도에서 데이터가 라벨이 돼야 그걸 가지고 AI가 학습을 하는데 그렇죠. 그게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으로 대부분은 다 라벨을 할 수 있는데 잘 안 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어려운 데이터들. 그런 경우는 또 라벨이 잘 돼야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잖아요. 네. 구글이 캡차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사실상 구글이 두 단계를 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사실 이미 사람인 줄 알아요. 네. 그런데 한 번 더 시켜요. 이 맞아요. 사진을 보고 하라고. 맞아, 한 여러 번 했어요, 저도. 네. 너가 사람인지 알았는데 이거 하나만 해줘. 저의 노동력을 수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저희는 그렇다고, 나 사람 맞아 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곳이 바로 키스티입니다. 네. 키스티. 네. 저희 어머. 이렇게 캐릭터가 귀여워요. 어머나. 네,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렇게 귀여운 캐릭터가 있고 그래서 저 캐릭터가 있고 저희 기관에는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슈퍼컴퓨터로 가장 많이 잘 알고 있고 이미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데이터 분석 본부에 저는 속해 있고요. 아, 이제 키스의 소개는 살짝 했고 네. 이제 내가 지금까지 연구소 들어와서 해온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그런 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통계 물리학이라는 걸 전공을 했어요. 어, 네, 네. 이 통계 물리학이라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물리학에다 통계가 좀 접목된 거예요. 네. 네. 보통 저희가 하는 게 물리 같지 않죠. 네.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소개드린 게 대학원생에서 했던 건데 사실 물리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통계 물리학 정통에서 보면은 사실 약간 사파 같은. 아. 예.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러니까 통계 물리를 할 수 있는 소양을 갖췄다면 이런 데이터 분석도 되게 잘할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파가 재밌다. 네. 어. 제가 네트워크 과학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주제들이 있는데 사실 저걸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사례를 들어서 더 보여드리는 게 낫잖아요. 좋죠. 그래서 이 6 디그리스 오브 아, 세퍼레이션은 요거 알죠. 노래도 있어요, 심지어. 노래도 있어요? 네, 안 유명한데 이 노래도 있어요. 저게 6단계만 건너가면은 모든 사람이 다 연결돼 있다. 네. 흔히 말하는 케빈 베이컨 게임으로 네, 잘 맞습니다. 알려져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거의 최초 모티브가 됐던 거는 밀그램 실험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고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문을 종이로 봤잖아요. 이 밀그램이라는 심리학자인데 저분은 다른 실험도 되게 유명한 게 많아요. 더 엑스페리먼트라는 것도 사람 심리 가지고 뭐 영화 나온 게 있는데 네. 저희 쪽에서는 밀그램 실험이 더 유명한 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모르니까 사실 전달이 안 되는데 본인이 알 것 같은 사람한테 계속 전달을 통해서 이 편지를 도달해 보고 싶어요. 네. 어. 네. 해서 이 사람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편지를 이어주세요. 그래서 주소를 계속 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편지를 보냈더니 네. 편지가 도달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6단계 정도에 도달하더라. 아. 예, 예. 그래서 그게 아주 옛날에 이미 실험을 했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화가 돼서 네. 케빈 베이컨 게임이 그거의 이제 디지털 버전이 된 거죠. 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네트워크를 우리 주변에서 재밌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저런 것과 이제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머. 힘들다. 아. 네, 급 마무리인데, 네. 네, 그래서 저것도 전데 네. 그랜저를 한번 네 신혼여행 갔을 때, 야. 네, 신혼여행 받아봤습니다. 가셔서 그랜저를 하셨습니까? 예. 네, 이걸 미리 상상한 거죠. 야. 언젠간 나오지 출연하실 않을까. 걸. 네. 네. 와. 멋있습니다. 이야. 오늘 데이터 과학 네, 그 필요성과 네. 그리고 그 재미와 네. 그리고 그 고난과 예.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려움까지 다 한꺼번에 알려주신 김영진 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네. 분석,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구나. 네. 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 많은 것들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네. 진짜 양념처럼 잘 버무려 주신 김영진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김영진 박사님 모셔서 데이터의 네. 과학,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어떤 분야인지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한번 출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